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타임라인 이어서 자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오늘 국감의 메인 이슈는 대장동이었죠. 여당에서는 오늘 국감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전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자, 오늘 국회 국토위 국감 김남국 의원께서도 지켜보셨죠? 네, 저도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인터뷰 직전까지도 국감을 보고 있었는데요. 후보자 옆에서 많은 내용들을 직접 들었고, 또 저도 직접 국감을 준비하면서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월요일과 오늘 국감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새로운 내용들을 또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새로운 내용이요. 그 얘기도 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일단은 대장동 의혹, 김남국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명확하게 좀 해소가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이제 의혹과 관련되어서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졌었는데, 이제 의혹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한 보도는 되었지만, 사실 이제 일면만 보도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일면이 보도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 월요일 국감과 오늘 국감을 통해서 또 이재명 후보의 그리고 이재명 지사 그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서 왜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어떤 그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거의 어떤 공익 환수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과거 10년 공익 환수 그 금액을 보게 되면 대장동에서 공익 환수가 이루어졌던 것에 3배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이 역대 최대다라고 하면서 그 성남시에서 개발했던 그것을 공공환수의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보면서 해외에서도 사례로 보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단체에서 성공 모델로 평가하면서 많이 이렇게 보러 왔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번 국감과 지난 국감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그 월요일 국감에서 말이죠. 약간 이제 이재명 지사의 웃음소리라든지 태도를 가지고도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야당 측에서는 너무 비웃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히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평가는. 웃음소리는 그 김용판 의원이 완전히 가짜 허위에 그 사진을 검증 없이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웃음을 한번 터뜨렸었던 거였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그 이재명 지사가 야당이 말을 끊거나 거칠게 언사를 해도 시종일관 이재명 지사가 진중하게 답변을 하고 웃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완전한 한판승이었다라고 그런 평가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했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시는 것은 설명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답변하느냐, 겸손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김용판 의원 얘기 잠깐 해보죠. 돈다발 사진과 이제 조폭 연루설이 나왔었어요. 이제 김 의원은 사실 사진은 진위 여부가 지금 계속해서 당시 전달해줬다는 변호사는 그 돈을 찍고 나서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전달받았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진 진위와 상관없이 진술서 있는 진정성이 있고 실체가 조만간 밝혀질 거다. 이렇게 지금 김용판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황당한 건데요. 그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어떤 증거로서 그 보강 증거로서 사진을 제출을 했는데 그 사진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몇 시간 만에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사진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날 당일 국감 끝나고 한 10시 반쯤 사무실에 와가지고 5분 검색하니까 바로 시점이 틀리다는 거를 검색을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검증하지도 않고 이렇게 국감장에서 틀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술 자체도 신빙성 믿기가 어려운 것이 그 지금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뇌물 쉽게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 그리고 은밀하게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그 지금 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뇌물을 전달했다고 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대 중반이나 26, 7 이런 때인데 예. 그 성남시장 100만의 도시의 성남시장이 조폭 26, 7살 되는 그 20대 중반에게 수십 번씩 몇 차례씩 그 뇌물을 받는다. 네. 모르는 그 20대 조폭한테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리고 친구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또 계좌로까지 뭐 입금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또 의심되는 것은 그 지금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갈 협박으로 뭐 공갈 협박인가 뭐 이런 어떤 걸로 해서 재판을 봐갖고 지금 복역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재판 뭐 대소자의 신분으로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대소자에게 또 어떤 사기 혐의로 해가지고 또 처벌을 받았다라는 이런 전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알겠습니다. 되는 어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금용판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그 윤리위 회부도 하셨고 민주당 입장에서요. 그리고 뭐 제명 건의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국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특히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설계자가 죄인 뭐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좀 강조를 했고 또 국민의힘은 어쨌든 계속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지 않았다는 것, 뭐 삭제를 했다라는 주장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삭제가 아니라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써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배임이다 뭐 이런 의견들을 계속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하는가 그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컨대 공익이라고 하는 공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성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2015년 당시에 어떻게 시장 상황을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2015년 당시에는 그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안정적으로 공적 이익을 우선 확보하는 거를 제일 우선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공모 지침에 그 시장의 가장 그 지시사항으로 공적 이익을 우선 확보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하나 그게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적 이익을 우선 확보하고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다, 그걸 뺐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가치로서 우선적으로 5,50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한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네네. 다른 사업 하나 비교를 하면요. 그 의왕 2조 원대 백운밸리 사업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익을 나누는 식으로 사업자와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감사원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평가할 때는 1,600억인가 수익 나는 걸로 했는데 사업 들어갈 때는요. 2013년인가 사업 시작했는데 2019년에 얼마 수익 난지 아세요? 얼마 났습니까? 160억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하나도 배분을 못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이 처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먼저 우선해서 확정적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이렇게 화랑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먼저 많은 수익을 받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확정금리, 변동금리 뭐 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시죠. 예, 뭐 일단 국감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얘기도 좀 함께 나눠보죠. 김웅은 의원하고 이제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녹취록으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녹취록에 이제 3번 정도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당 측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좀 궤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 녹취록에 보면 녹취록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녹취록 내용들에는 뭐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이 고발장 초안을 남부지검에 처음에 보내라고 했다가 대검에 보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만약에 이 대검에다가 접수를 하면 그냥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받기 싫은 것처럼 하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항의도 좀 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대검이 쇼하자, 연극하자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대검, 어떻게 대검에서 이런 어떤 쇼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일단 윤 후보 측의 반론을 좀 보면요.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 저희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단어긴 한데요. 네. 검찰 내부자가 작성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나 이렇게 좀 또 내놨거든요. 거기에도 다 디지털 증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김웅원이 전달받아가지고 조성은 공익제보자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게 손준성이라고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기획관실의 그 검사가 쓰는 살아있는 계정과 동일한 계정이다라는 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고발장과 그리고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이 그냥 판결문이 아니라 판결문에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실명 판결문이고요. 네. 그 실명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부 정보망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그 접속할 수 있는 그 판결문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보도를 보니까 현재 그 검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누가 접속했는지까지 수사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일단 김웅 의원도 계속해서 전달자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연관성을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제 소환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수사를 이제 김웅 의원은 안 받고 있잖아요. 이 공수처도 국감 끝나고 나가신다고 지금 미룬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정도까지의 녹취록이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정보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인을 하는 게 참 너무 이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고발장을 작성하려고 했던 목적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당시에 오래돼서 다 잊으실 수 있는데요. 당시에 검언유착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협작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캐서 뭐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리고 그걸 선거에 뭔가 이용하려고 했던 그거였는데요. 그 검언유착 프레임을 뒤집기 위해서 이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는 그 의혹이 바로 이 녹취록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검언유착 프레임은 없었다라고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장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녹취록에 또 검언유착 프레임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또 드러납니다. 한동훈 지금 이동재 기자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 이동재 기자가 양심 선언을 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김웅원이 이 녹취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동재 기자가 말하지도 않은 거를 김웅원이 알고 있을까요? 뭐 이제 계속해서 사실 이 논의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